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에서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좋게 보면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재탕이란 건데, 디자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기대감이 하나 있죠. 바로 전작에서 사용했던 케이스를 차기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인데, 거의 디자인 변화가 없었던 아이폰 X과 XS에서도 카메라 부분에서 미세한 변화로 인해 완벽한 호환이 불가능했던 걸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전작들의 케이스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프로 라인업 한정이긴 하지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도 아이폰 13 시리즈의 케이스를 다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출시 전 실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렌더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 이한잘보는 아이폰 14 프로의 캐드 도면의 치수와 케이스 제작용 몰드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의 비교 디자인 렌더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좌측은 아이폰 13 프로, 우측은 아이폰 14 프로로 전면 비교 렌더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이미 많이 알려진 노치와 펀치홀입니다. 알약형 펀치홀과 싱글 펀치홀이 공존하는 듀얼 펀치홀이긴 하지만 노치보다 작업폭이 좁아졌고 상단 베젤에 붙어있는 노치와 다르게 펀치홀은 떨어지게 되면서 화면비가 더 커지는 효과가 존재하죠. 이번 렌더링에서 좀 디테일한 면을 찾아보자면 일단 노치보다 펀치홀의 위치가 좀 낮습니다. 아이폰 13에서도 노치의 작업폭이 줄어들면서 좀 낮아졌었는데 비교 렌더링에 의하면 노치홀을 펀치홀에 적용하면서 위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컨텐츠가 안정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을 세이프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아이폰 14에서 세이프 에어리어가 조정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이폰 14 출시 초기에 F1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의 곡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다는 것은 기존 디자인에서 거의 차이가 없지만 두 모델 중에 좀 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델은 아이폰 13 프로로 아이폰 14 프로의 모서리가 더 둥그러지게 되면서 더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펀치홀을 적용하면서 생긴 디자인 변화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와브 스피커의 상하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높이만 따지면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베젤과 함께 스피커의 높이도 줄어들면서 디자인적으로 일체감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후면 비교 렌더링입니다. 좌측이 아이폰 14 프로, 우측이 아이폰 13 프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커진 사이즈의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를 7년 만에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변경하면서 카메라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저번 렌더링에선 카메라가 커지는 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 비교 렌더링에선 카메라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이폰 13 프로에선 중앙에 위치한 애플 로고의 ip사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쳤는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카메라는 대놓고 ip사기를 넘는 건 물론 애플 로고 자체를 완전히 넘어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좌우폭보다 눈에 띄는 게 상하 높이의 증가이죠.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카메라 범프의 높이가 증가됩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전체 세로 길이가 아이폰 13보다 길어진다는 소식이 존재했었는데 그 이유가 맥세이프 액세서리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범프 내부를 보자면 렌즈와 라이더 센서 그리고 마이크 배치 자체는 동일한데 렌즈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우측 하단에 위치한 마이크의 그릴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후면에서도 모서리의 곡률이 변경된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렌더링, 사전 정보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렌더링이 실물과 비슷하다면 걱정할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펀치홀이 적용되었고 스피커가 얇아지고 베젤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펀치홀의 위치가 노치보다 낮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카메라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특히나 카메라 사이즈는 정말 감당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그 외에 모서리 곡률 변경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아이폰 14 프로는 우리의 걱정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4 프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